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토플 적중 특강 라이팅 편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2023년 7월 26일 이후에 토플이 개정된 후 새로 생긴 유형이죠. 그래서 Academic Discussion Task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술 토론형 과제인데, 자, 이 학술 토론형 과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헤드셋 끼고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예를 들어 뭐 사회학 수업이다. 사회학 수업에 뭐 TV를 시청하는 게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봅시다 했을 때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면으로 코멘트란에 짧게 10분 이내에 본인의 생각이 담긴 답안을 쓰는 그런 어떤 그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directions가 먼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속독해서 어떤 지시사항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professor is teaching a class on business administration. 여러분들의 교수님이 경영학 수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You must post a written response to your professor's questions. 교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답안을 남겨야 해요. 그렇죠? In your response, 여러분 답안에는 make sure to 잊지 말고 state your opinion and support it. 여러분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 쓰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이유와 설명까지, 즉 예시까지 제시해 주셔야 되고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discussion. 자, 이 토론에 아주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된다. 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왜 나오냐면 교수님이 문제를 제시하면은 학생 A와 학생 B 두 명의 학생의 의견이 먼저 나타날 거예요, 화면에. 그래서 계속 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학생의 의견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의견이죠. 그죠? 겹치지 않는 나만의 의견을 제시해서 답안을 제시하는 게 이제 의미 있는 기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요. A minimum of 100 words is required for response to be effective. 되게 효과적인 답안은 최소한 100자 이상이 요구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100자짜리 답안은 다소 짧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30자 조금 이상을 써주실 거고 우리가 이제 영타 타이핑 쳐서 시험 보실 건데 사실 자동 고침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만약에 남기게 되면 오태로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소문자, 구두점, 뭐 철자, 그 다음에 뭐 문법 이런 것 좀 틀리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틀렸을 때의 감점이 크냐라고 묻는다면 채점관들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인지를 알고 채점하니까 몇 개의 오타는 괜찮아요. 그럼 뭐가 두 개가 나오냐면 상단에 오른쪽에 이제 시간은 나와요. 10분이 나올 거고 0분까지 계속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글자 수. 그래서 여기 100자 이상 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 130자 정도 쓸 건데 계속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알파벳 수가 아니라 단어가 한 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I am a student. 네 글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선호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TV 시청하는 게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또는 피해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선호형이 있는가 반면에 또는 TV 시청하는 게 사람들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사실 뭐 통합형 다른 유형보다는 듣기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도 짧고 답안 자체도 짧게 우리가 작성하니까 부담이 좀 덜 되긴 하는데요.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워낙에 짧아요. 10 minutes가. 근데 또 여기서 함정은 이 10분 안에 읽기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읽기 끝나고 10분을 시간을 재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읽고 두 학생의 의견도 읽고 그 다음에 쓰기를 마무리할 때까지가 10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읽기 지문 읽을 때 사실은 교수님의 핵심 질문은 마지막 두 문장에 나와요. 두 문장에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퍼져 있어요. 그래서 속독을 좀 빨리 해야 되고 보통 두 학생의 의견은 첫 두 문장 읽어보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좀 속독을 좀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재고 최소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10번 정도는 시간 재고 연습을 해주셔야 시험장 가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읽기에는 2분 넘어가지 않아야 해요. 1분 30초 내에 끝냅니다. 같이 볼게요. Dr. Mitchell, leadership styles play a crucial role in influe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mployee satisfaction. 자, 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play a role
in, ing, 뭐뭐 하는 것에 역할을 하다예요. 근데 crucial 하면은 important하고 동의어잖아요. 중요한인데 important보다 훨씬 더 강한 뉘앙스를 지녔어요. 그래서 crucial하고 뭐 critical, imperative 이런 단어가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important 많이 하잖아요. important보다 더 강력한 뉘앙스예요. 그래서 되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치명적으로 중요한, 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물론 동의어가 essential, 필수적인, significant, 중요한, vital 이런 동의어도 있습니다. influence 하면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어디에? organizational performance. 그래서 어떤 이 집단의 이 성과죠. 그래서 이 성과와 그 다음에 employee satisfaction, 직원의 만족도. 그래서 조직의 어떤 조직 성과랑 그다음에 직원들의 만족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we will learn about different leadership styles, specifically authoritative leadership and participative leadership 하고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별하게 특히나 이 어떤 권위적인 리더십하고 또 우리가 참여적인 리더십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선호형이죠. 그래서 이게 낫니? 이게 낫니? 하고 묻겠죠. 자, authoritative leadership 이거는 사실 처음 보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요. 그래서 권위적인 리더십은 하고 is characterized by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a leader who sets clear expectations and holds full decision-making authority 하고 리더에 대해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명백한 expectation, 어떤 그 기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한 holds full decision-making authority, 아주 완전한 그 어떤 결정 내리기죠. 그래서 의사 결정에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리더, 이런 특징을 가져요. while하고 대조합니다. participative leadership, 어떤 참여적인 리더십은 involves collaboration, cooperation하고 동의어죠. 협동이에요. 협력. and open communication, 열린 어떤 의사소통, 대화죠. for team-based decision making. 이거는 팀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팀 전원들이 같이 협의하에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이제 이 open communication, 열린 어떤 소통하고 또 협력을 수반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participative leadership이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라라고 얘기하겠죠. 이어서 갑니다. Considering their distinct approaches, 그들의 어떤 완전히 완벽하게 다른 접근을 고려한다면 which of these two leadership styles do you think can better increas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mployee satisfaction? 이 둘 중에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더 잘 증가시킬 수 있냐? 조직의 성과와 그리고 이 직원들의 만족도.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어떤 그 조직에 있을 때 리더십 스타일 두 가지 중에 뭐가 훨씬 성과를 더 좋게 내느냐, 이거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학생의 의견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한 학생은 participative leadership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할 테고 또 다른 학생은 권위적인 리더십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빠르게 읽으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학생하고 겹치는 답안이 아닌 나반의 답안을 또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서 아웃라인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세뮤얼이 뭐라 그래요? I believe that. 난 대절리하라고 믿습니다. Participative leadership has the potential to boost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mployee satisfaction. 그래서 이 참여적인 리더십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졌냐면 실제 조직의 성과와 직원의 만족도를 boost, 증가시키는 또는 막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올려주는 그런 어떤 잠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잠재 능력을. This style fosters a collaborative work culture. 그래서 that부터 input까지 또 꾸며주는 관계절이에요. 그래서 협력하는 어떤 업무의 문화를 조성해주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업무 문화냐면 that values everyone's input. 모든 직원들의 어떤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은 helps build trust. 이러한 어떤 업무 문화 자체가 신뢰, 그 다음에 generate commitment, 또 헌신이죠. 헌신을 또 만들어내고 and create a supportive environment. 모두를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are critical components of a successful organization. 성공적인 어떤 집단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Amelia.
I see authoritative leadership as a key to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mployee satisfaction. 딱 봐도 이 친구는 이제 권위적인 리더십을 선택을 했는데 뭐의 비결이냐면 어떤 조직의 성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만족도를 improve, enhance 동사가 동의어죠. 향상시키다, 증진시키는데 비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n authoritative leader, 이런 권위적인 리더는 provides clear direction, 명백한 어떤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시, structure, 체계, and support, 그리고 지지죠. 후원, 도움이죠. While inspiring confidence in team members, 팀원들 사이에 이 자신감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주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This leadership style often ensures efficiency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종종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keeping employees focused and engaged. 이 직원들이 집중을 하고 또 참여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helping to achieve goals and maintain a satisfied workforce. 또 이 직원들로 하여금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어떤 이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chieve 같은 경우는 뭐 accomplish도 있고 achieve, pursue 이런 건 이제 되게 많이 써요. 이루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fulfill, reach. 동의어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둘 중에 요걸 한번 골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participative leadership. 내가 이제 권위적인 것보다는 나도 같이 참여하는 참여적인 리더십이 좋다. 여러분 참여적인 리더십이 왜 좋냐면 요새는 너무 권위적이고 막 지시사항 주고 이건 돼 안 돼 하는 것보다는 이 상대방의 어떤 공감을 해주는 그런 리더 스타일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물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타스크를 딱 정해줬을 때 그것만 하면은 끝내야지 하면은 또 책임감이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participative leadership 같은 경우는 이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같이 토론해 볼까요? 의견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공감대 형성하는 게 사실 대단히 유능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는 리더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competent 하면요. 유능한이라는 뜻이에요. interpersonal skill이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스킬하고 약간 달라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는 능력이에요. 질문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말을 잘하는 거죠. 나의 어떤 생각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interpersonal은 그 사람의 어려운 점 공감하고 뭐 힘든 점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렇죠?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기쁘면 같이 막 웃어주고 이런 거죠.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써볼게요. Allows employees to communicate their thoughts and connect to each other's feelings. 이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opinions죠. 동의어? ideas.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connect to, 연결하다라는 뜻인데 each other's feelings, emotion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감정에 공감하는 거죠. 또는 동조할 수 있도록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좋은 리더십의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Freely ask for advice. advice가요. 조언 충고인데 여기 advice, s로 끝나면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동사고 c로 끝나면 조언, 충고라는 명사인데 얘는 세지 못해요. 그래서 s 못 붙여요. 불가사 명사거든요. 그래서 a piece of advice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우리가 a piece of라는 수량형 용사를 붙여가지고 충고, 조언 또는 some advic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이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motivates and increases work efficiency. 전반적으로 막 동기부여도 되고 일의 효율성도 막 증가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고 내 의견이 반영됐네. 좋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예시를 한번 써볼 건데 보통 이제 예시 쓸 시간이 없으면은 아까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일반 사실로 이렇게 진술해도 되고요. 보통 이 토론형에서 예시 쓰는 방법은 첫 번째 경험을 쓴다든지 두 번째, 연구 사례인데 연구 사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출처, 뭐 대학교 이름이라든지 연도라든지 몇 프로, 몇 퍼센트 이런 거는 확실하다면 써도 되는데 만들어내면 안 돼요. 만들어내면 안 되고 내가 어디서 이미 들어봤고 배웠던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려서 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탠포드 대학 이렇게 안 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명문대학교에서 최근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렇게라고 얘기하더라. 진술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써주는 게 연구고요. 3번이 이제 사실이 있어요.
일반 사실, 뭐 사회의 어떤 현대 사회의 트렌드라든지 뭐 과학적 사실, 뭐 역사적 사실 이런 걸로 뒷받침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번 써볼게요. 경험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uncle, 우리 삼촌을 한번 예시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삼촌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의욕이 없었어요. 내 의견이 반영 안 되네. 되게 권위적이네. 그랬는데 새로운 어떤 매니저가 이 팀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구나. 대단히 불만족스럽구나. 그래서 이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더니 엄청 열정이 높아졌어요. 되게 열정적이 됐고 그게 전반적인 어떤 성과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막 이렇게 책임감도 생기고 이랬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답은 없어요. 단 논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써볼 건데요. 그냥 막상 쓰자 그러면 또 산으로 막 강으로 이상하게 막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하나 드릴게요. 전반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0자 이상인데 우리는 130자 이상 정도 쓸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평가할 요소가 있어요. 토플이라는 게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말 그대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을 위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과 표현 당연히 채점의 큰 어떤 기준이 돼요.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글자 수도 중요한데 문법도 다양한 표현들을 또 구사해서 10분 동안 쓸 건데요. 7문장 정도 쓰면은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럼 구조입니다. 도입 부분에는 이걸 왜 쓸 거냐면 사실 빼도 되는데 내가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읽어보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어. 나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또 그 학생의 의견을 내가 반영할 건데 똑같이 위에 써 있는 문장 그대로 베끼지 않을 거고 나만의 표현이나 문법으로 의역할 거예요. paraphrasing, 능력 평가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두 학생의 의견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선호형 문제니까 한 친구는 권위적 리더십, 한 친구는 이 어떤 참여적 리더십. 근데 우린 참여적 리더십 쓸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반대 의견, 다른 의견 학생의 여기 이 의견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I understand why 하고 여기 권위적인 리더십을 선택한 학생의 의견을 위에서 베끼지 않고 표현하고 문법 구조를 바꿔서 쓸 겁니다. 나는 이해해. 왜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견인데 만약에 내가 읽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돼서 만약 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도입을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생략했을 때는 however이란 단어는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첫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in my opinion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I think 이렇게 해서 바로 나의 의견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돼요. 왜냐하면 도입보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채점했을 때 더 점수 비중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However 위하고 이제 반대되니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자 우리가 문장 중간중간에 있는 전치사는 조금씩 실수해도 되는데요. 이런 전치사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환어구 transitional words라고 해요. 제대로 암기해서 쓰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겠죠. 그래서 아까 제 아이디어를 넣을 거고 아이디어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의견만 세우면 돼요? 안 되죠.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유 파트에는 일반 진술로 설명, 예시로 더 피부에 와닿게끔 예증을 제시합니다. 자, 이유 설명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외워서 쓸 거예요. This is mainly because 해도 되고 This is primarily because 해도 돼요. 자, 또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The main reason is 대절. 주된 이유는 that 명사절 이하다 하고 뒤에 이유를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The reason is that. 이거는 틀린 표현이고 감점돼요. 이유는 뭐뭐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reason과 because는 같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거 생략해도 돼요. This is because 또는 the reason is 대절 이렇게 하고 이유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To be specific 구체적으로는 내가 설명할게 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in other words 이런 표현도 있어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거 외우시면 돼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또는 in fact,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예시를 쓸 겁니다. 자, 맺은말은요. 생략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맺은말 이 부분은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이유를 재진술하는 파트인데 쓸 시간 사실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유에 대한 예시까지 우리가 마무리할 겁니다. 요 틀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고요. 사실상 이 어떤 구조 자체가요. 나중에 영어식 에세이를 썼을 때 본론 하나 단락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시면 안 돼요. 계속 똑같은 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요.
요 평가할 만한 요소가 없죠. 점점 구체화시키면서 역삼각형 구조로 서술해 나갈 겁니다. 자, 모범 답안 볼게요. 도입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 얘기했던 아멜리아 이름이 들어가요. I understand why 해도 되고 I see why 해도 되고 I comprehend why 해도 돼요. 나는 이해해. 아멜리아가 왜 대절이야라고 생각하는지 하고 이 아멜리아의 선택사항이 요거였어요. 권위적인 리더십이 enhances 또는 improves 동의어죠. 증진시킨다, 향상시킨다. 직원들의 복수의 소유격은 복수 SD apostrophe를 붙여요. employees 해도 되고 workers 해도 되고 workers. overall 전반적인 work achievement. 자, performance 성과의 동의어가 achievement예요. by ing 제공함으로써 뭐함으로써 자 여기 이제 provide 동사가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위술수반해요. provide 사람 with 사물 provide 사물 for 사람.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거 전치사 빼고 싶으면 by giving 또는 by offering. 얘네들은 3, 4형식이 다 되잖아요. by giving them 그 다음 바로 a clear vision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전치사 필요 없어요. 뭐에 정확한 아주 명백한 비전이죠. 그들에게 명백한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 실제 아멜리아의 아이디어를 단어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내 의견 들어가요. 외우시고 그러나 내 생각에는 participative leadership brings about. 자, brings about를 우리가 뭔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인과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brings about 일으키다 또는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어 이제 되게 많죠. causes, leads to, results in 또는 뭐 gives rise to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동사구 좀 동의어들은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토플 단어 암기예요. 동의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bett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그래서 가져온다, 초래한다, 더 나은 어떤 조직의 성과와 and employee satisfaction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그리고 and such a leader 이러한 하고 강조할 때 쓰죠. 이러한 어떤 이 리더는 would have a competent interpersonal skill 이런 리더는 아주 유능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질 것이다. 저 would하고 will에 대해서 뭐 많이 질문하시는데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조동사 쓸 때 둘 다 상관없어요. 큰 차이 없고요. will은 보통 이제 말할 때 우리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요. would가 영어 문어체에 더 많이 쓰이죠. 약간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의 정중한 뉘앙스, 가정의 의미 포함 둘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 들어갑니다. 일반적 진술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시 제시해야 되겠죠. to be specific 또는 in other words 또는 in fact 쓰고 나서 이런 근무 환경은 working environment라고도 하고 work environment라고 해요. 이런 근무 환경은 allows의 동의어는 helps, allows, enables. 보통 이제 이 삼총사는 동의어의 역할을 하는데 allows, enables, helps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인 사람이나 뭐가 투부정사를 하도록 돕는다, 가능케 한다, 또는 뭐뭐 하도록 해준다, 허락한다. 근데 조심할 거는 이제 얘네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수반하고요. 흔히 말하는 사역동사 있죠. make, have, let 이런 거 많이 쓰는데 make, have, let는 뒤에 목적어 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투부정사 쓰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문법도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근무 환경은 직원들로 하여금 서로 자신의 의견을 의사소통하고 서로 이제 의견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템플릿, 틀처럼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들을 조금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입시켜서 쓸 수 있는 나만의 틀 만들어 놓는 것도 빠르게 전개하는 팁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법하고 표현 막 생각하려고 그러면 많이 틀리시는데 보시면 현대사회의 어떤 특징이죠. 현대사회는 점점 더 interconnected, 서로 다 연계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 세계가 하나죠. 오늘날의 세상은 with interpersonal skill.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공감대에 어떤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 또는 좋은 리더들은 이것을 더 잘 해낼 수 있어요. by ing, 뭐 함으로써?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므로써 이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증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우리 삼촌의 마케팅 회사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또는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하고 이런 전환 오고 중요해요. At the marketing company where my uncle works. 우리 삼촌이 일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하고 마케팅 회사 수식. A new manager quickly realized that. 새로운 어떤 매니저가 빠르게 깨달았어요. 대절이야를. 우리 삼촌이 was unmotivated.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감정 동사잖아요. 어떤 상황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 되게 의욕이 없다는 거를 빠르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여긴 삼촌이에요.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의 아이디어가 were being ignored. be ignored 하면요. 무시당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무시당하고 남들이 이제 알아주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 상실. 그렇죠? In response. 그에 대응하여 이 매니저님이 자, provide which이에요. 제가 일부러 넣어봤어요. 전치사 삼형식이에요. 수발합니다. 이 삼촌에게 많은 기회들 opportunities, chances.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셀 수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자동사 to가 전치사 to예요. 같이 묶어서 외우세요. contribute to, 기여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삼촌은 became highly enthusiastic. 아주 열정적이 됐어요. And his overall performance improved. 전반적인 어떤 일의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답안입니다. 그래서 130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저 한 150에서 160 사이에 모범 답안을 항상 완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길 필요는 없고요. 130을 목표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분 짧습니다.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항상 연습. 그래서 10번 정도는 시간 재고 연습하고 시험장 가셔야 원하는 고득점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